섬 사람에겐 바다가 없어서는 안 되듯 시어머니에겐 며느리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정숙 씨가 그물에 펼쳐놓은 새우를 걷는다. 어머니 거기서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내미셨지만 그물 하나 잡아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맘에 괜한 서글픔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도 다 해도 뭐 해보던 건데. 그래도 해보시던 건데. 됐어요. 놔뒀다가 엄마 이거 약속 꼭 지켜니. 네, 제가 좋은데 다 보내드린다니까. 그것도 뭐지. 그것도 뭐 그거지만 또 뭐. 아니 내가 이런 말이나 좀. 좋은데 보내드린다는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야 저기 잘 챙기라고 저기 뭐지. 애기들이랑 민규 애비 잘 챙기라는 거요? 응. 예, 그럴게요. 그런데 가만 보면 고부간의 대화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억은 놓치는 대신 어머니 세계만의 기억은 또렷이 꺼내고 계셨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치매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아주버님한테 병원에 이제 큰 병원에를 알아가서 그거를 지금 계속 약을 드시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지내니까 그게 치매가 아니구나를 어느 정도 알지만 사실은 형제들은 잘 몰라요.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랑 이렇게 모셨었거든요. 그거를 치웠어요. 방 한켠에 차려놓고 신을 모셔오던 어머니의 법당을 2년 전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정리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빙의라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방문 위에 부적 한 장이 붙어 있다.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교회 믿으라고는 거 싫어. 어머니 저 교회 안 가고 절에 간다니까요. 절에도 싫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럴 때면 며느리인 정숙 씨도 예민해집니다. 하도 서운해서? 뭐가 서운해서? 저한테 서운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서운한 거예요? 어머니 안에 그 뭔가와 기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땅 파고 근데- 있지. 누가 땅 파고 묻었어? 시어머니는 부처상을 땅에 묻었다고 얘기한다. 너도 있었고. 어머니 또 거짓말 하시네? 해봐. 거짓말은 그려. 어머니 제가 부처님 언제 만졌어요? 저녁 때. 저녁 때? 제가요? 응. 어머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저녁. 그거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지 제가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 부처님 다시 갖다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 정신 차리실 거예요? 싫어. 왜 싫어요? 이제 갖다 드린다는데 왜 싫어요? 안 돼도 싫어. 언제나 살갑던 며느리도 이때만큼은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물림 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받으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아니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알고 있던 치매가 이게 아니구나.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 시어머니가 신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고 묻는다. 보내고 밤에도 보내고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진짜 마음으로 가라고 해야지. 이제 없다 가라 해야지. 이제 나는 너네들한테 해줄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라 해야지. 우리 며느리도 안 되고 우리 자식도 안 되고 손주 손녀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라 안 해야지.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섬에서 태어나 섬에 기대어 살아온 지 70여 년. 아버진 그 긴 세월의 회환도 인생의 푸념도 바다가 주는 위로에 마음을 쓸어내리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양식장에 도착한다. 젊어선 아내와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바다에 기댔다면 지금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바다의 손을 거둘 수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양식장에 물고기 미끼를 던지자 그걸 먹으려는 우럭들 때문에 물보라가 일어난다. 바닷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미끼 먹느라고 보통 4, 5년, 3, 4년 키야 큐라 할 수 있거든. 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 12개의 가두리를 일일이 다 손으로 관리 들어가시는데요. 아버지의 그 바지런함은 이 섬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십니다. 아버지 게을르면 사람수 약 관리하지. 시아버지 한주옥 씨 74세. 이걸 뿐 대사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약 관리 해야지. 게을른 폐사는 안 된다고. 먹이를 준 후엔 언제나 그랬듯 가두리 틈 사이로 낚싯줄을 내리시는데 바로 가두리 주변에 먹이 얻어먹으러 온 자연산 우럭을 낚기 위함인데요. 손낚시로 금세 우럭을 낚아올린다. 걸렸나 본데요. 아이고, 작은 우럭 한 마리가 아버지 꾀임에 낚였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보호 관찰 아래 잘 자랄 일만 남았네요. 저 정도면 한 몇 년 자란 거예요? 2년. 좀 전까지만 해도 바닷일로 힘이 났던 아버지의 얼굴에 또다시 근심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혹여 며느리랑 문제는 없는 건지 요즘 들어 집 걱정을 내려놓질 못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걱정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체하고 말았는데 남편이 서열기로 성숙 씨의 손을 따준다. 어머니와의 잦은 기싸움에 예민해진 탓인지 속이 쉬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부엌엔 치우다만 밥상이 그대로 놓여있다. 여기가 땡겨갖고 못 쓰겠어. 소금 어때? 상만 닦아서 놔도. 이럴 때면 남편도 괜시리 덩달아 미안해집니다. 섬으로 데려와 고생시킨 자신의 탓만 같아서요. 어머니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며느리는 좋은데 시어머니가 망냥 들어서 그게 걱정. 며느리는 다시 없는 며느리라고. 며느리들이. 남편 기용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라도 아내가 쉴 수 있게 남편은 체한 아내 대신 부탁하지도 않은 주방일로 그 마음을 대신합니다. 엄청 미안하죠.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생긴 거니까. 저를 안 만났으면 저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받고 굉장히 미안하고 안쓰럽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정숙 씨는 기운 없이 작은 방에 누워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겐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아프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게 뭘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를. 네, 굳이 나한테만 이렇게 의지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 봐요. 저를 안 떨어지시려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잠깐 누워 쉬는가 했더니 금세 어머니 옷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어보셔 이거. 쏙 잡아당겨요. 쏙. 그렇지. 시어머니가 혼자서 버선을 신는다. 나갈 채비 단단히 하고 집 밖을 나선 며느리와 시어머니. 행여 당신 탓이란 괜한 생각에 의기소침해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 시어머니 마음 달래주기 위해 나온 산책길.
예전엔 마을길 잡초도 어머니가 직접 뽑으셨었는데 그것도 잊으셨는지